자, 그러면 우리가 78만 년 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날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 뭔가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개벽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78만 년 전에 남과 북의 축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문자를 설명드릴 때 왜 하도라는 그 천문도, 천문지리 수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도라는 그림이 왜 중요했는지, 그 하도를 남과 북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놓았다 펼쳤을 때 남북이 바뀐 이유가 바로 78만 년 전에 남북이 180도 축이 바뀐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그런데 개벽이라는 용어가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남북이 180도 회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10만 년 전에 또 한 번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자, 제가 북극성은 5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음양오행의 목화토금수는 이 북극성이 5개의 별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목성, 토성, 금성, 수성 이런 것들이 원리가 정확히 저 북극성에 12,000년을 주기로 하여 바로 직녀성, 그리고 용의 자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곰자리의 꼬리별, 알파별이,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별 해서 나중에 다시 북극성이 직녀성으로 바뀌는 이러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을 할 때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세차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팽이가 시작을 하거나 멈추기 직전에 머리를 이렇게 돌면서 하는, 머리를 흔들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세차 운동이라 했고요. 그 기울기 23.5도가 바로 10만 년 전에 기울기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에 있어서 동지 때, 하지 때, 춘분 때, 추분 때 햇볕이 우리 대청마루로 들어오는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처마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는 10만 년 전에 23.5도가 축이 기울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유하고 연구해 보시고, 또 이러한 축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 그것이 당대의 진리라고 믿었더라도 사실은 후대에 더 많은 학문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시대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23.5도가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요, 7만 년 전에 완전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대륙이 전에는 알 속에 있는 하나의 태아의 모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여러 대륙으로 나눠지는 현재의 또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현상과 4번의 빙하기가, 자, 빙하기는요, 우리가 엄청 막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현재 평균 기온에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사실은 빙하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 더운 지방에서 얼어 죽는데요. 왜 그러냐? 2도만 낮아져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얼어 죽는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 이때는요, 지구 생명체의 약 30% 이상이요, 동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영향을 가장 잘 받지 않았던 구역이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요 북이 30도에서 45도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이 그야말로 제가 6만 년 전에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이러한 현상을 잘 극복해내고 그 인류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또 번져나가고 문화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면 민속학자들이 우리는 천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 그 계절, 좋은 기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로 오늘날에 우리 국학원에서 추구하는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고 이화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성이 애시당초라고 그러죠. 애초에 우리는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가 유럽으로 간 거고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갔다 그러면 드디어 또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 하죠. 김원균이가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지금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이제 우리 또 훌륭한 후학자들이 이러한 이론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실제로 우리 바레만이 최고의 지상낙원이었고 최고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발생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일깨워주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땅에서 얼마나 하늘에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천손 민족입니다. 자, 그럼 이런 파라다이스, 진짜 지상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그래요. 왜 돌아갔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루트 중에서요, 이 부분이에요. 바이칼 호수의 기후가 좋았을 때 우리 바레만에서 우리 선조들이 바이칼호로 이동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빙하기를 만나고 하면서 내려오는 루트, 이게 바로 그때 서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중에 장례 문화 중에서 돌아가셨다 혹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예를 들면 궁궐에서 임금이 승하하시면요, 저 북쪽 처마 위로 상선이 올라가요. 임금이 평소에 입으셨던 골룡풀을 들고 가서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바이칼로 가셨던 임금의 혼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올 거를 기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도 복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 행위가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장례 모실 때 칠성판이라고 하죠. 우리의 칠성 문화는 정말 재미있게 해석을 하죠. 별자리도 잠깐 첨하자면 우리는 별자리가요, 280개가 넘는 별자리가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전부 그려져 있어요. 서양은요, 약 80개,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들도 약 60개에서 80개의 별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별을 공부하면 서양별을 12황들을 공부하고 이러죠. 사실은 그런 점들도 아쉬운 것이,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리고 우리의 칠청산, 우리의 천문유초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에 바로 제가 피타고라스 정의인 우리의 구구연이 그대로
서양 문물보다 2000년에 앞서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갔다라고 했는데 뭘 근거로 해? 현생 인류의 그 뼈를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발견되는 바로 요소 요동 지역에서는요. 30만 년 전에 뼈도 발견됐어요. 불과 몇 년 전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20만 년 전 거를 유럽인들이 학술지에 올리면서 그 전에 우리가 18만 년밖에 안 된 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30만 년이 넘는 뼈가 발견이 됐어요. 누가 할아버지일까요? 20만 년 전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일까요? 30만 년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일까요? 당연히 30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20만 년 전에 이동하는 시간, 제가 10만 년 시간을, 요 시간차를 보니까요. 이동하는 시간으로서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이동 경로예요. 그분들이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또 오시는 시간은요, 갈 때는 급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진취적이고 막 하니까. 갈 때는요, 문화를 열심히 중간중간에 언어도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에다가 쟁기도 내려놓고, 보습도 남겨놓고, 우리 지게, 바지게도 내려놓고, 막 내려놓고, 뭐 삽을 내려놓고, 가래삽을 내려놓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나중에 호미하고 비슷한 또 도구가 발견이 돼요. 이것이 다시 오면서 우리가 또 내려놓고 갔던 그런 문화들을 다시 흡수하면서 오는 시간이 20만 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30만 년이 딱 맞지 않을까요? 자, 이거를 현대의 인류학자들이 또 열심히 또 연구하셔가지고요. 계략 이렇다라는 이론들이 이미 다 안타깝게도요. 서양학자를 주축을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원 얘기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서양학자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영어 구어사전에다가 다 담아놨을까? 그 사람들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문화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오늘날의 산업혁명에 의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 주고요. 그것이 교과서나 학생들의 어떤 학습서에 반영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실제로는 다 우리 땅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또 국뽕이라고 하시겠죠. 우리 땅에서 갔다 그러고. 그거 다 내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께 가서요. 거기 가서 발전이 돼서 돌아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가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완전히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그대들한테 가서 그대들이 그걸 더 키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돌아온 것이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이 컴퓨터라는 이러한 기기들도요,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메모리를 귀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가 동굴 저 깊숙한 데서 그 동물들한테 해를 입지 않게 잘 모셔놓고 밥을 씹어서 그들에게 드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메모리 문화가 바로 영국으로 가서 혹은 저 네덜란드로 가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 컴퓨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가고 오고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보냈던 것을 다시 더 발전시켜서 받아들였다라는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딱 세 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R이랑입니다. 그 R이 가서 다시 우리한테 확대가 돼서 너와 내가 함께하는 랑,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형이랑 할 때 그 랑은 함께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어원 얘기하면 또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그 랑이요. 바로 인도 유로피언, 영어에 못하게 되는 그런 산스크리트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아랫역의 사람들이요. 그랑께 그러죠.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칼 제가 구석기인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바로 유럽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데니소바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차치하고 여기에 데니소바인이라는 이 인류가 있어요. 검은 머리래요. 그리고 하얀 피부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얀 피부 하면 저 유럽 사람들 하얀 피부를 생각하죠. 실제로요, 우리 선조들이 더 하였어요. 더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유럽인들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하얀 피부가 어떻게 보면 멜라닌 색소가 없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병적으로 하얗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끔씩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바보처럼 놀려주기도 했죠. 이렇게 바둑이라고 해서 색이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 유전적인 거에서. 절대로 그거는요, 놀림감이 아니고요. 우리 유전자 속에, DNA 속에 녹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 우리 유럽하고 똑같은 종족이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놀리는 게 아니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 아, 우리 선주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야. 메모리를 갖고 계신 분이야라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요. 또 뭔가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우리 이 아랫역에 살고 있는 견종 중에 우리가 소위 진돗개라고 지명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진돗개는요, 마고개예요. 마고 할머니가 키웠던 개예요. 그 개가요, 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백색의 눈부신 그런 땅 혹은 초원 이런 데로 가면서 조금 바뀌어진 것이 여러분들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가요, 사실은 우리 진돗견이 그렇게 발전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가까운 데에는 또 일본에 가면요, 우리가 또 그 품종이 조금 커진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이 바로 우리 발해 지역에서 궁이 할머니가 키우셨던 그런 개들이에요. 그럼 너 무슨 근거로 그 개가 궁이 할머니가 키웠다고 하니? 이 설명을 제가 이따가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대를 지났는데 데니소바인이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였다라는 거, 그것만 딱 하나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1만 8천 년 전에 우리 이제 드디어 맘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나타나죠. 이거 환경학자들이 지구가 온난화다. 인류가요, 아무리 지들이 열심히 화석을 캐서 불을 떼고 해도요, 이 우주의 기후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환경학자들한테 표적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이치지요. 우리 인간들이 기차를 만들고 증기기관을 만들고 했다고 해서 온난화돼서 과연 그게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요 얘기는요, 서로 또 다툼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편하신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맘모스가 없어지고요. 그 시대를 전후해서 드디어 우리 발해에 지금과 같은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 사피엔스라고 해도 맞아요. 우리 인류가 드디어 저 아랫역에서 혹은 발해만 유역에서 혹은 서해안 유역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 인류들이 뭘 했을까요? 1만 8천 년 전에 세상에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토기를 만들려면 뭔가를 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생산해야 하잖아요. 수렵, 채집, 활동 이런 것들 이미요, 우리는 2만 년 전에 조상들이 그걸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나 사회 시간에 어떻게 배워요? 아이고, 유럽 애들이 농사 짓고 가축하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이동했다고 배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루트 중에 우리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는 바로 토기를 만들고요. 개를 가축화했어요. 닭을 가축화했어요. 더군다나 소를 가축화했어요. 개하고 소하고 가축한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소나 개들을 가축화하고 식량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딱 이 시간부터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바짝 마른 개들 혹은 들개들이 바로 여기서 있다가 우리 조상들을 따라서 거기 가서 활동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우리 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었냐? 그 당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가축화해서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고 하면서 뇌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를 커지는데 또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건강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해산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해산물 중에 특히 어패류, 조개류가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장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부산 동산동에서요. 거대한 산만한 폐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총을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섭취하시면서 농사도 짓고 수렵활동도 하시고 고래를 잡으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의 우리 할아버지들이 되셨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이 또 조금 됐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폐총들이 발견되는 문화하고 가장 연관되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뭐냐면요. 오늘날의 양자강하고 황하, 그 다음에 저 아무르강이 우리의 바레만으로 압록강에 다 모여들거든요. 근데 그 모여드는 그러한 길목에 오늘날 학자들이 정해놓은, 유럽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죠. 4대 문명을 얘기하죠. 그 문명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즉, 그 큰 강을 끼고 일어난 문화들의 집합체를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문명이 구성이 되는데 이 문명, 4대 문명, 실제로는 발해 문명, 이게 바로 우리 또 제야학자들이 얘기하는 요서 문명, 요동 문명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발해 문명이고 그게 우리의 바로 한반도에 있는 마고 문명이에요. 저는 마고 강 하니까 우리는 이런 강으로 따지면 큰 강을 대표하는 게 은하수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은하수 문명이라고 하고 싶어요. 꿈도 크죠. 근데 은하수 문명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이 물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자, 이 물에 대해서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물은요, 산스크리트, 즉 그리스 로마어로 말하기 이전에 산스크리트어로 물은 뭐라고 했을까요? 무르입니다. 자,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을 그러면 우리가 전해준 이 물을 따라서 혹은 저 천산산맥을 넘어가는 지상 루트를 따라서 계곡 협곡을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이동했을 때 물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그 물이 어떤 어원에서 됐는가를 우리 또 이덕형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요. 엄마야, 정말 그게 사실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명의 태동인 물에 대해서 우리 또 이덕형 선생님을 자리에 하셔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영입니다. 우리 문명이 갔는지 다른 문명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분들도 저도 사실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만큼 물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쓰고 있는 물을 보면 영어는 워터라 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웨트란 말을 쓰고 있고요. 또 하이드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봤는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영어에는 이래 에우라는 말도 있어요.
이 외에도 또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예, 하이오란 말도 있고 독일에서는 Q일에서 퀼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앞에다 A를 붙여서 아쿠아란 말로 지금 바뀌어서 독일어는 이렇게 쓰고 있고 영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수어해서요. 요거는 이제 그 또랑이나 이런 것들을 수어라 그래요. 그럼 이 말들이 우리말에 있는가? 한 개 더 있네요. 캄이란 말도 있고 사트란 말도 있어요. 아주 풍부하게 물이 또 인도 가게 되면요. 그 줄랩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펀잡이라고 하는 그 말 때 잡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말 중에서요. 잘라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잘라. 이렇게. 이렇게 물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요 워터하고 웨트는요. 우리말 웃다에서 나왔어요. 웃다는 것은 젖어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웃다란 말 써요. 근데 하이드로란 말은 경상도 분들은 다 하세요. 히아드르입니다. 히아드르. 또는 헤아드르 이렇게 합니다. 헤아드르 이런 말인데요. 헹군다는 말은 아시잖아요. 헤엄친다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빨래를 맨 끝에 헹군 안 하고 히아라 히아라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히아드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이 히아드르가 히아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그대로 남아 있죠. 에우라 했는데 해우죠. 해운다 뜻입니다. 해우다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해우다 해우다 헹군다. 여기서 해음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요. 해자가 헹군다는 말도 나오고 행주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하고 관계되어 있던 말들이죠. 다 이게.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또 되게 재밌는 요 감은 멱을 감다 할 때 쓰잖아요. 여기 멱 감다, 감다다 말이에요. 또 되게 또 재밌는 말이 멕시코란 말 있잖아요. 멕시코가 무슨 말인가 뭐 멱, 제곱이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멱이란 말은 멱 감는다 뜻이에요. 제곱은 뭐냐면요. 배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멕시코의 그 국기를 보게 되면요.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그 형상이 나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네들 조상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자기네들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셔가지고요. 그 호수의 배꼽에다가 나라를 세우라 해서 그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게 바로 호수가 바로 멱이란 말이에요. 우리 멱 감는다 하잖아요. 예,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는 문화가 자꾸 사라지니까 멱이 뭔지도 잘 모르죠, 아이들이. 근데 저희들 어릴 때는 멱 감았잖아요. 제곱한 것은 제대혈은 다 아는데 제곱이란 말은 사람들이 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배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제자가 배꼽 제자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바로 물의 배꼽에다가 나라를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맥제곱이란 말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물이란 말도 그대로 쓰고 있죠. 이거는 어디서 쓰냐면요. 영어에서 MARS, R이 써가지고 마레 또는 마르, 마린 이렇게 해서요. 물이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말. 여기 보면 또 이 쾌를 독일어서는요. 물이 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웃기는 게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아쿠아나 괴는 죽은 물이라고 적어놨다고요. 희한하죠. 그리고 하이드로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딱 적어놨다고요. 자기네들은 왜 그런지를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괴물이니까 죽은 물이고 히아드르니까 흘러가는 물이니까 이거는 살은 물이잖아요. 우리는 금방 아는데 왜 너네들은 모를까? 우리가 주류니까 알고 있는 거고 걔네들은 그중에서 가서 떨어뜨렸으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그대로 여기는 또 수거든요. 수어. 수어니까 수어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요 말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일본에서는 물을 미스라고 그래요. 미스. 예, 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래더라. 미스라고 부르는데 미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어디로 갔냐면요. 우리말에 메란 말로 또 갔단 말이에요. 요게 또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미국의 미시시피 강 할 때 그 말입니다. 이게 미치제피라는 말에서 미시시피 강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요게 뭐냐면 미란 말이 메다, 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치는 뭐냐면 멸치, 꽁치 하는 고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경상도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제피. 잡는다 안 하고 제피 있다 그럽니다. 예.
물고기 잡혔다, 잡았다 소리 안 하고 잡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히는 곳, 그 물고기 잡는 장소가 바로 미시시피란 말이에요. 그게 바뀌면서 미시시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미치제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예. 근데 그 말이 또 되게 웃깁니다. 나와트르입니다. 나와트르. 이 남미에 쓰는 말들이 나와트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와 들, 우리들이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네들 적어놨으면 better language라고 적어놨거든요. better는 더 나은 언어라 하니까 나와 들어 하니까 훨씬 나은 언어란 뜻입니다. 제가 물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물들에 관한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이거는 세타, 이거는 뭐냐면 씻다네요. 씻다. 씻다네요. 요거 잘라는 뭐냐? 쩔어내요. 예, 쩔어. 물에 쩔어 있다잖아요. 쩔어 있다, 감다, 씻다, 고여 있다, 괴어 있다, 그다음 희아들다, 웃다. 얼마나 많은 물의 어원들을 우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까?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까?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물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결국에는 바램 문화에다가 표를 더 주는 거죠.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언어에, 문자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많은 문화가 점점점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쓰여졌던 것이고, 그 말들이 또 다시 발전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와서 쓰여지고, 이 아리랑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마다 저한테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이렇게 설명하신 선생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천군만마라고 하죠. 맞아요. 저한테는 문화의 천군만마예요. 이런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는데 그 중에 또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아서 이런 강의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물을 통해서 이동한 것까지, 어원까지 또 살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태리 가곡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유럽의 모든 말들이 우리 말에서 갔다라는 거. 그걸 또 어디에요? 북한적이지만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션의 동부 유로피언이 바로 영어의 모태다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 경이 밝혀 놓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월드컵 경기 때 우리는 1등 하는 거 좋아하죠. 은메달 따고 시상대에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동메달 딴 그 유럽 선수들은 막 펄펄 뛰고 좋아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요 2등에서 억울해갖고 울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워낙 큰 거예요. 내가 종갓집인데 저 녀석들한테 졌어?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 DNA 속에 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패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선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바로 또 이 뇌도 엄청 발전을 시켰고, 이 문자, 용어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켰던 거예요.